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결정은 예상했던 대로 금리 동결이었습니다. 언제 금리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우리도 미국도 물가 불안이 여전합니다. 그래도 간만에 주식시장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자, 미국에서 불어온 AI 반도체 훈풍 덕분인데요.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함께 경제 이슈 키워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준금리 연 3.5%. 자, 9회 연속 동결입니다. 네. 뒤에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지금은 아니다. 네. 내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금리 인하의 시점은 아직 안 왔다라는 건데 한국은행,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요약하면 한 4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자, 하나가 물가 안정. 예. 물가가 2%대를 왔지만 아직 목표 수준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는 예. 거고요. 두 번째는 경기 안정. 경기가 불안한 듯 했지만 요즘 좀 회복되니까 경기가 불안해서 금리 인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예. 거. 금융 안정. 금융 불안 좀 지속되고는 있지만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금리 인하하면 가계 부채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안 하는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했다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유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4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 금리 인하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방정식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정부가 그래, 나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네, 이 4가지가 고루 기준에 맞을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어쨌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물가 안정입니다. 예. 그러면 목표하는 물가,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는 물가 상승률이 도달할 때라고 볼 수 있고요. 예.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대로라고 한다면 24년 3분기 정도에 목표하는 2%대 초반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9월. 그렇습니다. 아마도 빨라지면 7월 정도 예.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물가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도입할 필요는 없겠구나. 예. 이제 물가는 목표대로 이뤘으니까 나머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금리 인하해도 되겠구나 예. 하는 시점이 그때쯤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미국 금리를 좀 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지난 1월에 열린 FOMC 의사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네. 거기 안에 좀 힌트가 있었습니까? 네, 힌트가 있었습니다. 예. 힌트는 금리 인하 역시 이르다라는 힌트였는데요. 아직 이르다. 그 힌트 중에 예. 자막을 먼저 보여드리면 예. 그 FOMC 회의 내용의 여러 참여자들이 뭐라고 보통 표현했냐면 너무 빠르게 정책 기조를 완화하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봐도 최근 들어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예. 그러나 지금 2%라는 목표 물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금리를 인하했다가는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고 기업들이 더 투자를 진작시키고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다시 물가가 급등할 수 있다. 예. 다시 물가가 급등해버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야기할 수 있으니 예. 오히려 조기 금리 인하는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물가가 안정화되는지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6월쯤인가요? 페드의 물가 전망에 따르면 예. 현재로서는 빠르면 6월, 무게 중심을 두는 건 7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티핑 포인트라는 질문 네. 보실까요? 자, 변곡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엔비디아의 기업 건물도 보입니다. 네. 자, 실적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 주식 시장을 결정짓는 게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또 영향을 준다면 예. 그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렇죠. 될 예. 것입니다. 예. 역시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나타났는데 2023년 11월부터 24년 1월까지를 4분기라고 규명을 합니다. 예. 회계연도 기준으로. 예. 그 4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 221억 달러라는 매출액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매출액은 정말 급등한 것이고요. 예. 이 매출액 자체가 티핑 포인트입니다. 티핑 그렇군요. 포인트를 예. 조금 쉽게 표현해 본다면 튀어 오르는 시점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매출액이 말 그대로 튀어 올랐고요. 시장의 기대치가
200억 달러에 불과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그 다음 예. 그러니까 1분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으로 이게 시작이고 계속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예. 기대하는 시점. 그래서 티핑 포인트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예. 이 실적이 왜 나온 것이냐? 시청자 여러분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리면 예. 어쨌든 AI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가속 컴퓨팅이 늘어납니다. 예. 그러면 이런 AI나 가속 컴퓨팅 수요가 기반이 된다면 AI 반도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 또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에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본 증시 일본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34년 2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본 증시 뭐 신기록인데 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은 중국 경제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졌다라고 평가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리만큼 중국에 투자했던 외국인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일본으로 쏠린 경향도 예.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시장에 돈이 유입된다는 것은 수요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예. 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예.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생각보다 이제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다, 정상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게 주가를 좀 제약했었는데 예. 이 완화적 통화 정책, 마이너스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어요. 최근에 예. 일본 경제 상황을 봤을 예. 때 예. 그게 또 추가적으로 완화적 기조가 계속 유지되네. 그러면 주식 더 넣어야 되지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예. 또 완화적 통화 기조가 더 유지된다고 생각하니까 엔저 현상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삼박자가 고루 만나면서 일본 증시가 또 추가적으로 고점을 갱신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은. 네. 예. 자, 그런데 증시는 그런데 네. 화랑인데 일본 경제도 실제로 이렇게 좋은 겁니까? 오늘 네. 기시다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일본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기대감이 있는 분위기예요. 네.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설명드릴게요. 아니 예.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실질 국내 성장률을 보면 네. 3분기 마이너스고 4분기도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23년 한 해가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상고하저의 흐름. 예. 그러니까 23년 1, 2분기가 좋았고 3, 4분기 안 좋아졌어요. 예. 근데 23년 한 해를 통칭하면 일본 경제가 꽤 좋았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뿐입니다. 예. 어쨌든 일본 경제가 3, 4분기 들어서 안 좋고 24년에도 다시 1%대로 성장률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실물 경제가 안 좋게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증시는 증시는 이렇게 좋나? 화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드리면 예. 영어부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영어식 표현으로 the gap between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러니까 예. 월스트리트는 소위 자본시장을 뜻하고 예. 그리고 메인스트리트는 실물 경제를 예.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이 자본시장이 갭이 벌어진다. 예.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나쁘다고 주가가 나쁜 게 아니고 예. 실물 경제가 좋다고 주가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는 분명히 있지만 그 밖에 나머지 요인들, 앞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 이런 요인들이 같이 만날 때 주가가 좋아지는 것이지 예.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주가도 반드시 안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비례는 아니군요. 정비는 아닙니다. 예. 시간적 격차를 두고 반영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국내 증시 뭐 일본에 비하면 뭐 진짜 너무 오르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박스권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거 언제쯤 좀 벗어날까요? 차주에 당장 밸류 프로그램이 등장합니다. 예, 정부 발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그런 종목들이 예. 상승하는 흐름을 가져갈 여지가 있겠고요. 예. 지금까지 금리 인하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죽었죠. 많이 예. 줄어들었죠. 예.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 금리 인하 시점이 예를 들어 7월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 4월 정도면 이제 곧 금리 인하 하겠네라는 기대감. 또 예. 형성됩니다. 예.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곧 벗어날 수 있다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